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분야별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대북 정책일 텐데요.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한미 대통령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길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접근을 암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관계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온도차가 향후 어떤 국면으로 흐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대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사범은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 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중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이른바 가짜뉴스의 확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늘면서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유치원생들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웨이하이시 공안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웨이하이시 정부는 13개 팀을 구성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을 전담시켰습니다. 유족들은 아이들의 죽음이 명백해진 만큼 조속하고 투명하게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국의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인이 하루 평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앱 분석 업체가 올해 1분기 9개 나라의 모바일 앱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200분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질, 멕시코, 일본 순이었는데요. 한국 사용자는 앱 이용 시간의 25%를 게임에 썼고 하루 평균 게임 앱 이용 시간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2위와 3위를 차지한 브라질과 멕시코는 소셜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앱에 50% 이상의 시간을 소비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호주 연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야당인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스 연방 상원 의원은 생후 2개월의 둘째 딸을 데리고 회의장에 참석해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하는 여성들에게 상징성이 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호주 연방의회는 회의장에 젖먹이 아이를 동반할 수 없던 규정을 지난해 폐지했습니다. 워터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의회에 더 많은 여성과 부모들이 필요하며 보다 가족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